눈으로 보여지는 에너지 맵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나인아트입니다.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에너지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라는 존재는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보이는 에너지는 물질, 보관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물, 석유, 석탄, 가스 다 형태를 보관할 수 있거든요. 보관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다 쓰는 에너지고 너무 공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생산된 에너지는 바꿔서 3차 소비자 에너지를 바꾸면서 생산된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도 있고요.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돈이 많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자원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에너지는 꼭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저렴한 생산, 안정적 공급의 목표를 뒀습니다. 왜? 발전을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나라가 막 성장기에는 아무래도 환경보다는 성장을 더 먼저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던 발전들이 석유, 석탄,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들을 소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다 보니 친환경 생산, 효율적 소비가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환경을 중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ESS, 환경, 그 다음에 분산 발전 같은 것들이 하다 보니까 친환경 생산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다음과 같은 되게 다양한 많은 시스템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이게 큰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이 크다라는 걸 떠나서 관심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를 갖고 가고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소비자는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거에 대한 참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 에너지가 아니고 공동의 에너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즉 내가 A 공장에서 일하고 A 건물에서 일하긴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를 겁니다. 불을 켜놓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내 돈이 나가고 우리 집에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즉 돈이 없어. 자산이 없어 건물이나 빌딩이 없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설치할 공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나타났는데 소비자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절감을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 시스템들이 복잡한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잡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요금제들을 쓰실 거예요. 저는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5,000원, 35,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세요. 왜? 본인이 통화량과 데이터량을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에너지 요금제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데이터의 통제 권한이 본인한테 있지가 않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많은 에너지 시스템, 설비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 시스템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적합한 건물을 찾는 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내 시스템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모르고 계세요. 사람으로 비교하면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올바른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약을 줍니다. 그럼 병이 낫거나 통증이 없어지긴 하는데 이게 건물이라고 하면 좀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다양해요. 사람들은 눈, 코, 입, 신체 장기가 일본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비교하고 누적된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거에 들어가는 시스템 설비,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운영하는 시간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는 알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결과가 자기가 사람이 아프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건물의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보시는 화면이 학교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에요. 중간중간에 움푹 패이잖아요. 월화수목금 이랬다가 토일 에너지를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토요일, 일요일 보시면 거의 까만색으로 나타나죠. 학교의 에너지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12월 달에 보시면 12월 상반기에는 아직 방학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난방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희가 추천해주고 맞는 시스템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데이터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해당 시스템을 찾아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해당 건물에 절감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그다음에 시스템 서비스들을 붙여준다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에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AI 기술을 동원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템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설비, 지역들을 보여주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비들이 맞는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을 해주는 시스템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당 설비들을 클릭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뭔가들이 나타난다라는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건물들이 가장 낭비가 심한지를 순위화를 내는 거예요. 가장 큰 낭비가 되는 심한 건물부터 덜 낭비가 되는 순위를 내면은 같은 돈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인아트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요. 에너지를 줄이는데 별도의 설비 없이 가장 손쉽게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